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50쪽 변압기의 결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는 무엇이죠?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기이다. 맞습니다. 전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전류도 변한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기이다. 전압은 변한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기니까요. 전압은 변하고. 두 번째, 전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전류도 변한다. 세 번째,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전력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전력이 변하지 않는다. 이 전력이 변하면요, 이 노벨 물리학상감입니다. 무슨 말하면은 1차 측 전력이 여기 걸려있는 전압의 V1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이 V2, 2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I2라 하면은 1차 측 전력은 쓰겠습니다. 1차 측 전력 P1은 V1 I1. 2차 측 전력은 P2는 이코로 V2 I2인데 이 P1과 P2는 같아 이런 뜻입니다. 같아야지. 이게 만일 이쪽이 P1인데 변압기를 이용해서 이쪽 P2의 출력을 전력이죠. 전력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발전소 요만한 발전소를 하나 짓고 큰 변압기를 이용해서 엄청 큰 전기를 얻는다 그러면은 조그만 발전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력은 변하지 않는다. 어디서 나왔죠, 식이? 우리 변압기 처음 시작할 때 곤수비 A는 V2분의 V1 이코로 뭐랬죠? NO2분의 요것부터 썼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NO2부터 썼어. 지금 이게 좀 틀렸네요. 자, 다시 한번 요거 쓰고 어디에서 나오는 곤수비 A는 이코로 2차 측분의 NO1 이코로 V2분의 V1 이코로 임피던스를 변화시킬 때 1차 측으로 2차 측으로 변화시킬 때 Z1, Z2분의 Z1 이코로 I1분의 I2이다. 꼭 기본식이니까 이거는 꼭 변압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끄집어내니까 요거 식에서 V2분의 V1은 이코로 I1분의 I2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우리 식은 이렇게 마음대로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I1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1분의 V1 I1은 이코로 1분의 V2 I2. 그러니까 1차 측 전력과 2차 측 전력은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감느냐. 이것도 앞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어떻게 감냐면은, 1차 측 코일을 요렇게 감습니다. 1차 측 코일을 요렇게 감고, 위로 이렇게 감고, 그러면 자속 파이가, 여기 전류를 흐르면 자속 파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속 파이 1에 반대하는 파이 2가 나옵니다. 파이 2가 나오고, 그래서 극성이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대문자로 쓰고 UV, 이쪽도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소문자 이렇게 써가지고 1차 측 여기 1차 측이죠. 1차 측 그 다음에 2차 측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시되는 그래프를 감극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속 파이 1하고 파이 2가 서로 빼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달아놨냐면은 V3를 달았어요. V3를 달았으니까 이 V3의 값을 보니까 V3는 V 전압계를 측정해가지고 V1 V2의 값이 V3로 나오고 우리나라가 갖는 거는 극성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위에가 극성이 감극성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극성은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다. 극성이 같은 방향이에요. 예, 감극성이다. 그렇지만 감극성이라 표시하고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변압기를 감았는데 이 전류의 방향이 틀리죠.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틀립니다. 자속 파이 1의 방향이 1, 2가고 자속 파이 2의 방향도 이렇게 하니까 자속이 합쳐지는 방향입니다. 가극성인데 대신에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 있는 표시되어 있는 값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값이 여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고 여기는 뭡니까? 반대로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봅시다. 여기는 다시 한번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쪽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요거를 알고 문제를 한번 300 변압기 극성 위에 또 하나 더 있었네. 문제가 440쪽 36번 440쪽 36번 (440) 3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압기 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나라는 감극성이다. 맞습니다. 1차와 2차 본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면 감극성이다. 잘 모르겠어요. 통과. 여기 통과했습니다. 3상 결천 시 극성을 고려해야 한다. 맞습니다. 병렬 운전 시 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맞고 요 2번은 왜 틀렸냐면요. 변압기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변압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우리나라는 감극성이에요. 감극성은 극성이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이렇게 표시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차와 1차 측과 2차 측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같아 그런 뜻입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는 감극성인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1차와 2차 권선에 유기되는 극성이 반대이면 반대라는 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런 뜻인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감극성을 사용하는데 감극성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변압기 우리 저 변압기 설명할 때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변압기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감극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극성이 반대이면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어요. 극성이 반대라는 뜻은 아까 여기 설명했지만 어디 나오면은 여기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면 이러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385쪽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385쪽 385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몇 번이냐면은 150쪽입니다. 150에게 26번. 권수비 30인 변압기의 저압측 권선이 8V인 경우 극성시험에서 극성시험을 했습니다. 가극성과 강극성의 전압 차이는 몇 볼트인가? 우리는 무조건 식만 쓰면 됩니다. 가극성일 때의 전압의 값은 V1 합치는 거니까 그죠? 합치는 거니까 V1 플러스 V2 요거 1 그 다음에 감극성일 때는 전압계를 다루면은 V1 마이너스 V2 이런 뜻입니다. 요거 이식이라면은
전압 차이는 얼마인가? 그렇으니까 요거를 전압 차이니까 요거에서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이거는 가극성 이렇게 써있네. 가극성. 다시 요거를 쓸 때 요렇게 요거 쓸 때 여기를 가극성이고 요거는 감극성이니까 전압 차이란 건 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로 V의 가에서 V의 감을 빼면은 V1 플러스 V2에서 빼기 V1 마이너스 V2 이코로 요거 V1 빼면은 V1 플러스 V2 마이너스 V1 플러스 V2 이렇게 되니까 요거 빼고 요거 빼니까 값이 얼마입니까? 플러스 V2예요. V2의 값은 전압의 2B2네. 여기 다시 여기 틀렸네. 이런. 여기 V1 아이고 여기 V2가 있었고 여기 V2가 있으니까 이거는 2의 V2네요. 그러니까 2 곱하기 전압적 차이가 몇이라 했어요? 8이니까 2, 8에 16 단위는 볼트이다. 그래서 답이 16입니다. 근데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어렵죠? 이거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험 문제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감극선과 가극선의 전압 차이는 얼마인가 그러면 8이 있으면 8 곱하기 2 이게 만약 10볼트의 경우일 때는 2 곱하기 10 해가지고 그냥 답을 문제 푸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요. 이거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을 할 때 아이고 됐습니다. 계산할 때 그냥 이제 푸는 방식은 봤으니까 뒤에 해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설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전압 차이가 6볼트이고 감극선과 가극선과 감극선의 차이가 나온다 그러면 곱하기 요거 가극선 변압기 하나 감극선 변압기 하나니까 두 개니까 곱하기 2 해가지고 2, 8에 16 답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151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단상 변압기 세대로 삼상 결선을 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나? 근데 이제 삼상 결선 방식에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삼상 결선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아예 단상 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삼상 결선을 하는 것이 있고 여기 1번이고 두 번째는 아예 회사에서 만들어져 나올 때 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삼상 변압기가 있는데 요새는 삼상 변압기도 많이 씁니다. 왜 많이 쓰냐면 예를 들어서 단상 변압기 한 대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세대 하면 이건 1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상 변압기는 만들어져 나올 때 아예 회사에서 나오니까 이게 80만 원이에요. 한 90만 원,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럼 내가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아예 뭘 선택합니까? 삼상 변압기를 신청하죠. 예. 그리고 요새는 삼상 변압기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이런 데서 삼상 변압기가 나오는데 고장이 안 납니다. 10년 써도 고장이 안 납니다. 이게만 금방 고장이 난다 그러면은 이 단상 변압기 세대를 써가지고 하나 망가지면 하나 쓰고 이렇게 바꿀 텐데 요새는 우리나라 전기적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여러 보르네오라든지 이런 나라에다가 우리나라 전기 기술자가 가서 한전에서 이 전기 기술자가 가서 그 나라 전기를 다 관리해 줍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기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상 변압기를 처음에 만들어낼 때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걸 삼상 변압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삼상을 이용하는데 단상 변압기 몇 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세 대를 이용해서 삼상을 끄집어낼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쁜 점은 삼성 변압기는 한번 고장이 나면은 통째로 갈아대니까 100만 원이 들죠. 무슨 말이겠죠? 그렇지만 고장이 거의 10년 뭐 10몇 년 지나도 고장 안 납니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용하는 법도 배우고 삼상 변압기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이 1번을 한 겁니다. 단상 변압기 몇 대입니까? 세대로 삼상 결선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변압기란 그 말 자체가 변압기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변압기란 말 자체가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기거든요. 전압을 높이거나 전압을 어떻게 합니까? 낮추는 것.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런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압이 한 2만 볼트 됩니다. 2만 볼트 정도의 전압이 되는데 2만 볼트의 전압을 변압기를 거칩니다. 변압기를 거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765kV 또는 345kV 76만 5천 볼트 또는 34만 5천 볼트로 올려가지고 아주 서울 경기까지 보내야 됩니다. 높은 이 전압을 왜 올리느냐 이걸 하면 됩니다. 전압이라는 거는 뭐라 했죠? 전압이라는 거는 수압이다. 우리 전류는 뭐다? 물이다. 물을 보내는데 수압을 높게 하면은 멀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압을 765kV, 345kV를 올리는데 이 765kV를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10개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 기술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이 765kV로 이런 거를 전기를 올린 거를 승합용 변압기를 해요. 승합용 변압기. 전압을 올리는 거죠. 변압기를 하고 이게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근처 이제 여기 이래서 서울 수원 근처에는 서서울 변전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번호는 이게 높은 전압으로 3, 4, 5로 왔다. 그럼 근처에 왔으니까 전압을 낮춰줘야죠. 얼마로 낮춰놓으면은 154kB로 낮춰주고 그러면 또 154kB가 와가지고 또 66,000이라든지 변압기 66,000 154를 66,000 볼트로 또 해주고 또 이 변압기를 또 써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전봇대까지 옵니다. 전봇대까지 오면은 여기 22,900인데 여기 22,900이 229이라래요. 우리는 229 22,900. 전개하는 사람도 229이라는데 이제 이게 Y결선입니다. 전봇대 위에 있는 주상 변압기에서 22,900으로 받아서 또 뭐 얼마를 바꿔주냐면은 가정집에는 220 또는 동력용으로는 380 해가지고 삼상 380 뭐 이렇게 좀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라는 의미는 전부 다 뭐냐면은 전압하고 아까 전류도 변한다 그랬으니까 전압과 전류를 변하는 기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압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전압을 올리려면은 델타 Y 결성. 델타 Y는 승합용이에요. 왜 델타 Y가 승합용이냐면은 다시 이런 델타 Y 결선이나 또 기본적으로 무슨 결선을 쓴다? Y 델타 요거는 강압용입니다. 전압을 낮추는 용도예요. 왜 전압을 왜냐면은 자 한번 자 이 변압기 단상 변압기 세 개를 한번 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선하면은 이거 그냥 써야 되겠네. 이거를 자 델타를 한번 결선 단상 변압기가 이거 색깔을 써야 돼. 이거는 할 수 없이 색깔을 써야 되겠네요. 조금 이거를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변압기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흑적 청 이렇게 쓰겠습니다. 흑 하나 변압기가 단상 변압기 하나입니다. 단상 변압기 한 대. 흑 그 다음에 적 단상 변압기 두 대.
청, 단상 변압기 세대. 무슨 말 아시겠죠? 요거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대, 두 대, 세 대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1차 측을 델타로 하고 2차 측을 Y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델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델타로 하려면은 델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때 요 1차 측을 델타로 하고 2차 측을 Y로 한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델타는 요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다시 한번 흙. 요게 흙입니다. 흙.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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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번호를 붙일 때 어떻게 붙이냐면요. 뭘로 붙여야 될까? 이게 녹색으로 붙일까요? 녹색. 번호 붙일 때 1, 2, 3, 4, 5, 6 이렇게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은 1, 2, 3, 4, 5, 6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똑같이죠. 똑같죠. 이쪽하고 똑같아야죠. 1, 6. 그런데 여기는 번호를 쓸 때 조심해 써야 됩니다. 여기는 번호를 쓸 때 1, 2, 3, 4, 5, 6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이렇게 쓰냐면은 전기가 나갈 때 Y결선이 이렇게 나가고 120도의 유상차를 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나가고 전기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쪽이 다 홀수에 1, 3, 5. 그러니까 다시 Y를 그릴 때 Y를 전기가 나가는 것이 전기가 이렇게 120도 이상을 가지고 이렇게 발생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붙일 때 여기를 1, 2 나가는 쪽을 3, 4 그 다음에 5, 6 이렇게 번호를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번호를 못 붙이면은 결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을 보니까 1번과 6번이 묶여 있죠. 그러니까 1번과 6번이 묶여 있고 한 선이 나갔어요. 여기서 한 선이 여기요. 요 선입니다. 요 선 하나.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묶여 있어요. 2번이 3번이 묶여 있고 또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 왜 빠졌죠? 1번이 이렇게 있고 1번과 6번이 묶여 있고 선이 하나 나갔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묶여 있고 하나 나갔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이 묶여 있고 4번과 5번이 묶여서 또 하나 나가 있고 요건 델타입니다. 델타. Y는 1번에서 나가고 몇 번이 묶였냐면 2, 4, 6 묶여 있거든. 2, 4, 6이. 2, 4, 6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볼 필요도 없이 세 개가 같이 2번, 4번, 6번이 같이 세 개가 함께 묻혀 있는 것은 무조건 Y입니다. 그러니까 델타하고 Y뿐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두 개씩 묶여 있으면은 델타, 세 개가 묶여 있으면은 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요거 한 선, 요거 하나 1, 요거 2, 요거 몇이에요? 3, 세 선이 묶여 있는 거는 Y. 두 개씩 묶여 있는 거는 델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그림이. 그러니까 델타 Y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V야. 델타 Y는 자, 이제 요거 이렇게 그림의 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요거는 이제 우리 단상 그림 그리는 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도록 하고 다시 한번 또 제가 델타 Y를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델타 Y를 그리면요. 하나는 델타가 이렇게 있어요. 델타가 있고 하나는 Y가 있어요. 자, 여기 변압기를 요거 하나 요거입니다. 요거 다 단상 변압기 하나로 했죠. 요거에. 그 다음에 흙, 적 이것도 합시다. 적, 청
편하게 같은 방향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면은 빨강으로 설명합시다. 여기에 권수비가 1대1입니다. 같은 1대1로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100볼트가 걸렸어요. 여기에 100볼트가 걸렸으면은 여기도 몇 볼트입니까? 100볼트예요. 여기도 같은 변압기니까 여기 몇 볼트입니까? 100볼트예요. 여기는 몇 볼트냐면은 우리 전기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더 크죠? 여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100 루트 3입니다. 같은 1대1도 감았는데 똑같이 권선을 감았는데도 Y결선을 하면은 전압이 루트 3배 커집니다. 그러니까 승합용이에요. 편하죠. 전압을 올릴 때 좋은 것은 델타 Y. 그런 얘기입니다. 전압을 올릴 때 반대로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낮춘 1대1일 때도 이렇게 전압의 차이가 나니까 전압을 낮출 때는 Y 델타.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Y라 생각하면 됩니다. Y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거 지우면은 델타 Y. 그러면 이거는 승합용. 그 다음에 Y 델타. 이건 뭡니까? 강압용. 전압을 낮추는 전압으로 필요하다. 강압용 변압기입니다. 승합용 변압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런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전압 변압기 외에는 이런 델타 결선이라든지 YY 결선은 잘 써요, 안 써요? 안 쓰이죠. 전압을 높일 때는 델타 Y, 전압을 낮출 때는 Y 델타 이렇게 하면 되지. 못하러 일부러 델타 YY 결선을 써요. 잘 안 쓰이는 겁니다. 잘 안 쓰이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공부를 기본적으로 조금씩 해두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왜 안 지워져요 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한 것은 이해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우려면 또 안 지워져요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델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 제3고조파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델타 결선에서는 이 3고조파는 나쁜 파형입니다. 나쁜 파형인데 이런 델타가 있는 파형에서는 제3고조파가 여기서 순환을 해요. 바깥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건 좋죠. 좋은 점입니다. 이거는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아 통신장애가 없다. Y는 Y결선 있어요. 여기 Y결선에서는 이 제3고조파가 여기 돌 수가 없어요. 여기를 돌 수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전기가 나가요. 제3고조파가 나가니까 어디에 나면은 여기 선로의 제3고조파를 포함한 전류가 흘러 통신장애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승합용이나 여기는 승합용이죠. 승합용이나 또는 강압용 벽에서는 각각 하나씩 뭐가 있어요? 델타 있어서 그런 제3고조파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고 델타는 장점은 있지만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없어 지락사고지 보고가 나온다. 중성점은 여기 중성점이에요. 중성점을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땅에 못 두는데 이런 것을 못함으로써 사고가 나서 보호가 곤란하고 계전기를 한 선을 접지합니다. 물론 한 선을 접지는 하는데 중성성 접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쓰이진 않고 아까 여기 델타는 뭐가 있다 그랬죠?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순환 전류가 있다 그랬어요. 순환해서 제3고 Y는 뭐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3고조파가 있다. 이렇게 했고 대신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어 보호개전 방식의 채용이 가능하다. 이걸 채용해가지고 이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나머지 가나는 읽어보시고 y 델타는 이렇게 대신에 y 델타 y나 y 델타일 경우에는 1차와 2차 간의 30도만큼의 둘 다 30도만큼의 유상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 여기 우선 440쪽 32번 440쪽입니다. 32번 32번 그림이 나왔네요. 다음 그림은 단상변압기의 3상결선이죠. 단상변압기를 3상결선한 건데 1차, 2차는 각각 어떤 결선인가? 자, 2개씩 묶여있나 3개씩 묶여있나를 보여야 됩니다. 2개씩 묶여있으면은 봅시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델타, 여기다 그립시다. 델타가 만일 델타일 때는 요선과 요선이 2개가 묶여있고 여기도 어떻게 돼서 요선과 요선이 2개씩 묶여있고 요선과 요선이 2개씩 묶여있는 거는 델타. 하나, 둘, 세 선이 묶여있는 거는 Y. 자, 요쪽을 한번 봅시다. 이쪽을 보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묶여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입니까? Y. 요거는 봅시다. 하나, 2개씩 묶여있고, 2개씩 묶여있고, 요거 2개씩 묶여있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델타. 이렇게 우리가 델타 Y. 근데 이제는 델타 Y만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용도에 쓰느냐? 그럼 델타 Y 결선이면서 무슨 용이다? 승합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효로를 볼 때, 자, 우리 전기를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기선은 이렇게 간 거는 떨어지는 겁니다. 전기선이 이렇게 가 점이 찍혀 있는 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고, 원래는 선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좋죠.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좀 효로도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는 그냥 하면 직선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선이 떨어져 있는 것, 점을 찍어 놓으면 붙어 있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선이 어떻게 있어요? 지나간 거예요. 여기는 선이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는 것. 됐죠? 이 선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표시됐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선과 요 선이 하나, 둘, 요 선이 세 개 같이 붙어 있죠. 세 개 같이 붙어 있는 것은 요거는 무슨다? Y결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440쪽 가겠습니다. 이게 똑같네. 이거 지금 맞네. 440쪽 여기 봤습니다. 고대한 설명을 가니까 아이고 이게 그게 아니구나. 다시 151쪽 가겠습니다. 151쪽. 151쪽 여기 가니까 152쪽을 가야 되네. 152쪽을 넘어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림도 여기 제가 아까 그림을 그랬죠. 1, 2, 3, 4, 5, 6 이렇게 그림을 붙인다 그랬어요. 여기 1, 2, 3, 4, 5, 6 여기는 1, 2, 3, 4, 5, 6 이렇게 팽 돌아가면서 번호를 붙인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델타는 몇 개가 붙어 있는 것? 3개가 붙어. 그림을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그 Y를 그리고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구나. Y.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VV 결선을 한번 해보세요. VV 결선이요? 이 VV 결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VB 결선은 이 변압기에서 시험도 가장 많이 나오고 이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전기이론 앞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은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VB 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